오늘의 빌런을 소개하겠다. 오늘의 빌런 존 게인 웨이시는 젊은 남성과 소년 3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미국의 광대살인마이다. 게이시는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자동차 정비공인 아버지 존 스탠리 게이시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마리온 일레인 로빈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게이시는 선천적으로 심장과 몸이 약해서 대부분의 운동을 하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이런 게이시를 마마보이, 형편없는 계집애라고 끊임없이 모욕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게이시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게이시의 노력 끝에 그는 노스웨스턴 비즈니스 컬리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이후 신발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시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그의 마를린 마이어스라는 동료 직원과 약혼했다. 결혼 이후 게이시의 장인은 아이오와주 워털루에 있는 KFC 레스토랑을 구매했다. 이후 게이시는 그곳으로 이사해 1966년부터 장인의 레스토랑 경영을 시작하며 제법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한다. 게이시의 아버지는 아이오와로 찾아와 자신이 했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정중히 사과하며 게이시의 능력을 인정했고, 게이시는 이 시기를 완벽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역 청년회의소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치킨을 나눠줬고 대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청년회의소의 부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워털루에서 청년회의소는 스와핑, 마약, 매춘과 관련되어 있었고 게이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어린 소년들 상대로 성교를 시도했고, 만약 거부한다면 농담, 도덕적 시험 따위였다고 둘러대곤 했다. 그러다 10대 소년들에게 저지른 성폭행이 1968년에 크게 걸려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불과 18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선고 당일 부인은 이혼을 신청했고 둘은 곧 정식으로 이혼하게 됐다. 아나모사주 소년원에 수감된 이후 게이시는 모범수로 살았다. 게이시는 소년원 수감자의 노동 보수를 늘리고 수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후 게이시는 2년 뒤인 1970년에 가석방되었다. 출소 이후 게이시는 어머니의 돈으로 시카고에 집을 마련해 레스토랑 주방 요리사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게이시는 지속적인 남색 성향을 보였고 몇 번 정도 기소도 당했지만 더 이상 징역살이는 하지 않았다. 이후 1971년 게이시는 두 딸을 가진 이혼녀 캐롤 호프와 재혼했다. 캐롤은 게이시 여동생의 친구였고, 재혼 이후 게이시는 요리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게이시는 PDM이라는 건설 회사를 만들었다. PDM은 페인팅, 데코레이팅, 메인테넌스의 약자이다. 이 회사는 처음엔 간판 만들기, 콘크리트 붓기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만 했었으나 큰 성장을 이뤄 인테리어, 리모델링, 건물 건축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까지 확장하며 연 매출 총액은 70년대 당시 20만 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1975년 말 게이시는 그의 아내에게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다. 그해 어버이날에 부부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게이시는 아내에게 이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게이시는 주로 밤늦게 일을 나가 아침 일찍 들어오곤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는 게이시가 10대 소년들을 차고에 데려가는 것을 보았고 집안에서 게이 포르노도 발견했다. 결국 둘은 1976년 3월 상호합의 하에 이혼했다. 이후 게이시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갔고 함께 살던 지역 주민들은 게이시를 존경했다. 또한 게이시는 자율방범대 대장으로도 추대되었으며 시카고에서 매년 행해지는 폴란드 제헌절 퍼레이드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게이시는 1975년부터 체포되기까지 4년간 이 퍼레이드의 리더를 맡았다. 이로 인해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영부인 로자인 카터와도 사진을 찍을 만큼 인지도가 있었다. 이후 게이시는 지역 봉사협회에 가입했는데 졸리 조커라는 광대 클럽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게이시는 여러 지역 파티, 민주당 행사, 아동병원 등의 광대 분장을 하고 참석했고 이후 자신의 광대복을 입고 여러 자선행사와 모금활동에도 참여했다. 게이시는 한창 사업이 번창하던 시기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 그는 연쇄살인을 위해 매우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다. 게이시가 살던 시카고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인지라 청소년들이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것이 발각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족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기 십상이었는데 게이시는 이처럼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그런 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건네주고 매출을 제한하거나 혹은 마약이나 일자리 등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의지할 데 없었던 소년들이 게이시의 말을 믿고 그의 집까지 따라가면
게이시는 우선 그들에게 수갑을 채운 후에 목에 밧줄을 걸고 뒤에서 이를 조이고 당겨서 교살했다. 설사 동성애 성향이 없는 평범한 소년들이라도 돈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겨서 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시의 범행은 1978년 12월 13일 로버트 피스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지역의 약국에서 일하던 피스트는 알바가 끝나고 데리러 온 엄마에게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라며 문을 나선 뒤 실종되었는데 그 사장이 바로 게이시였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가택수색을 시작했다. 가택수색 결과 2개의 운전면허증과 반지들, 각종 마약과 포르노 잡지들과 게이 관련 서적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피스트 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경찰은 마약 소지 혐의로 게이시를 기소한 뒤 수사를 진행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게이시는 피스트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게이시가 진술한 강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던 집의 지하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9구의 부패한 시신이 발굴되었는데 더 이상 묻을 공간이 없어 나머지 시신은 강에 버렸다고 한다. 이후 게이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는 그의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으나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게이시에게 강간과 고문을 당했다 버려진 제프리 리그너를 내세웠다. 실제로 리그너는 게이시에게 당한 끔찍한 범행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이 정도로는 게이시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1980년 사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게이시는 영장 발부가 유효하지 않았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게이시의 사형은 3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얼마 후인 1994년에 집행되었다. 게이시는 마지막 식사로 튀긴 새우 12마리, KFC 오리지널 치킨 1마리, 감자튀김, 딸기 0.5kg을 먹어치웠다. 이후 게이시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약물이 체내에 주입되지 않아서 튜브를 교체하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 게이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눈을 뜬 채 사망했다.